안녕하십니까, 이찬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조선사 왜곡의 실체와 비판. 두 번째 시간은 단군 신화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군 신화라는 말은 우리 일반인들의 귀에 너무나 익숙되어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용어에는 우리 민족 그 역사를 이해할 때 좀 너무 아픈 그러한 상처가 배어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군 신화라는 용어가 왜 잘못됐는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침략하기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우리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우리 역사를 연구해서 목적은 뭡니까? 우리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왜 조작을 해야 됩니까? 일본보다 못생겼다. 일본 역사가 더 위대하다. 조선의 역사보다 일본 역사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우리 조선의 역사를 축소하게 되고 또 우리 조선의 역사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이제 일본이 염두에 두고 한 게 뭐냐? 바로 단군 역사를 말살하는 겁니다. 이들은 단군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1894년부터 이 역사 왜곡 작업을 시작했고요. 이것이 사실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편의 논문이 있는데 그중에 시라토리 구라기치라고 하는 분이 단군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의미하는 단군고라는 논문을 언제 했느냐? 1894년에 이미 이러한 논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논문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단군은 신화다. 이때 말하는 신화는 우리가 역사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신화가 아니라 이때의 신화라는 말은 가짜다, 허구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좋은 의미의 그런 신화가 아닌 것이죠. 단군의 전설이 더욱더 불교를 통한 조작이라 보이는 이상 이 전설이 만들어진 연대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단군의 그 역사를 불교에 연계시키고 특히 불교의 전설과 연대해서 단군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환인, 환웅, 단군, 한국, 신시배달, 우리 고조선 이러한 역사들이 조작돼서 나온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뭘 동원했느냐? 바로 불교의 전설, 불교의 이야기를 동원을 해서 우리 고조선사를 신화로 왜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가 조선에 들어온 시기는 고구려 소수리망 2년 372년. 그래서 우리 고조선사가 오늘날과 같이 그 당시에 봤을 때 왜곡된 것은 소수리망 때 고구려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불교 이야기를 가지고 꾸며내가지고 거짓으로 꾸며내서 오늘날 단군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단군 신화라고 그래서 그 역사는 바로 신화인데 그 신화는 뭐냐? 불교에 근거한 꾸며진 거짓 역사다. 그런 의미로서 단군 신화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화는 허구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군의 역사의 사적은 불교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다. 또 삼국유사에는 괴상하고 허망한 기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 처음에 서귀환국, 서귀환인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일본 학자들의 얘기는 뭡니까? 그 삼국유사 처음에 나오는 그러한 얘기들은 다 괴상하고 허망한 거짓된 역사다. 또 그것은 단군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불교에 근거를 둔 가짜 이야기다. 심지어 단군 모두 만들어진 인물이므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일본 학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논문을 써서 그렇게 우리 역사를 왜곡을 한 것이죠. 시라토리에 이어서 이제 이마이시루 1929년에 또 단군고라는 또 논문을 또 썼어요. 이 이마이시루는 뭐라고 했느냐? 단군의 사적을 기록한 위서왈하고 이제 처음에 그 삼국유사 처음에 위서라는 책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위서가 역사 문헌에 등장하지 않으면 오늘날 역사 문헌에 찾을 수 없는 문헌이기 때문에 이 기록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고 또 환웅이 내려왔다는 삼위태백에 이제 환웅이 내려왔다고 삼국유사에 적혀 있는데 그 나오는 삼위태백이라는 것은 그 지명든 도교에 나오는 별자리 이름에 지나지 않으며 믿을 수가 없다.
풍백우사도 그런 뭐 풍백우사를 삼국유사 처음에 나오죠. 이런 풍백우사라는 이런 직책들도 다 도교에 관계되는 사직 신이지 실제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역사를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거짓 역사로 꾸미기 이제 시작한 거죠. 그것이 그런 의미로서 이제 우리 역사는 신화로 이제 치부된 것이고, 이때의 신화는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다 이런 뭐 이런 신화의 개념이 아니라 거짓 이야기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단군 신화라는 말이 쓰였기 때문에, 이 단군 신화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으로 상처를 준 용어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 말이죠. 아무리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신화를 재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단군 신화라는 말은 이미 이렇게 상처를 입은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는 말이죠. 유명한 우리 삼국유사 고조선 쪽에 나와 있는 문헌이죠. 위서라는 말이 나오고, 서교 뭐 환인, 서교 환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 서자 환웅이 이렇게 해서 설명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고 있는 삼국유사 처음에 나오는 단군 고기 우리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일제는 단군 역사를 제거하여 자기들의 식민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이 단군 역사이기 때문에 단군 역사를 말살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단군 역사를 말살하고 단군을 죽이는 이러한 역사 왜곡은 사실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단군 만들어진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쓴 책인데, 만들어진 신화라는 말은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 시라토리가 했던 그 말 용어 그대로거든요. 교원대 교수를 지낸 이 송모 교수가 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2002년도에 썼습니다. 식민사학자들이 말하는 단군 신화 날조 주장은 성립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니까 식민사학자들이 말하는 단군 신화 날조 주장은 성립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됐다고 말해 단군사와 날조를 주장한 식민사학자들을 비난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니까 이게 단군 신화를 날조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그 얘기들을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결국 단군 신화는 만들어진 신화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단군 신화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주몽 신화도 신화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주몽 신화도 만들어진 신화, 가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그 단군 말살 이론이 오늘날 우리 학계에 그대로 전승돼서 아직도 그 이론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려의 주몽도 신화 이야기, 신화라는 얘기는 가짜 이야기. 그럼 가짜라고 하면은 우리가 광개토대왕 비무도 가짜인가요? 근데 좀 일부 역사학자들은 광개토대왕 비문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이제 상식 이하의 일들이 지금 우리 학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우리 역사 단체에서 2018년 9월 13일입니다. 단군 신화 종언을 선언하고 이제 더 이상 단군 신화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단군 사화, 단군 고기, 단군 역사 이렇게 우리 역사로 봐야 되지 그 신화라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신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이렇게 학자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군 신화설은 아직도 우리 학계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남겨놓은 여러 가지 유산이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대로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제 단군 신화설인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소고주선과 소고주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이 단군 신화설을 또 주장을 해요. 고주선은 작다. 또 작으니까 그것은 단군도 신화다. 이렇게 서로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소고주선을 말하고 또 단군 신화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이 단군 신화설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느냐, 그 예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도 천년사라는 책이 지금 집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천년사는 뭐냐면은 전라도라는 지명이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고려시대 때 이 지명이 만들어지고 그대로 지금 1000년이 세월이 지났으니까 전라도 역사를 한번 서술을 해보자 해서 전라도 천년사라는 거대한
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예, 이 만들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3개 광역단체에서 참여해가지고 이 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이 책 전라도 천년사 3권에 나와 있습니다. 단군 조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단군 신화는 고조선이 고대 국가의 지배 체제를 형성하고 난 이후에 지배층에서 만들어진 신화이지 실제한 역사가 아니다.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사서에 기록된 단군 신화는 사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신화고 거짓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사실의 역사로 서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지금 2022년, 2023년에 나와 있는 전라도 천전사란 이 책 서두의 3권 고대편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단군 신화는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화이지 실제한 역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제 역사로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해방된 지 지금 80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우리 학계에는 단군을 신화로 보는 이 학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가 물려준 그 학설 그대로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고조선이 하나의 정치체로 역사 무대에 등장한 시기는 동아시아에서 청동기 문화가 번성하던 뭐 BC 8, 7세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BC 2333년은 가짜다. 그 말도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BC 2333년이 아니라 겨우 한 800년, 700년 정도 되는 그 정도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1500년은 가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역사학자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BC 2333년 무진년에 단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했는데 그건 가짜고 BC 8세기나 7세기에 시작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앞에 있는 1500년은 다 잘라낸 거죠. 앞에 있는 역사는 가짜다. 1500년은 그건 가짜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한 8세기나 7세기경부터 고조선 역사가 시작됐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앞에 1500년을 지워야 되느냐? 앞에 1500년을 살려놓으면은 우리 역사가 일본보다 앞서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왔는데 와보니까 조선의 역사가 일본보다 앞에 1500년이 더 길다고 하면 더 멀리 있다고 하면은 침략자의 입장에서 조선을 지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역사와 정신을 빼야 되기 때문에 고조선 앞에 있는 1500년의 역사를 지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일본이 역사 왜곡을 시작한 것이고 조선에 와서 조선을 침략하면서 그 역사관을 조선인들한테 그 역사관을 심어준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뭡니까? 조선이 크면 안 되니까 조선은 조그만 나라였다. 소고조선이었다. 이걸 강조한 것이고 더불어서 뭡니까? 1500년 역사를 지워야 되니까 단군은 신화다 가짜다. 그냥 이렇게 뭐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냥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왜곡하면서 이제 우리 역사의 시작은 초라하고 아주 작게 이렇게 이제 축소를 한 것이죠. 이것이 뭐 오늘날 그대로 이렇게 지금 이 단군 신화설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사. 부산에서도 이 역사책을 써요. 부산의 역사를 뭐 구석기 때부터 뭐 현재까지 부산이 이렇게 역사가 발전해 왔다. 이런 역사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고조선은 부산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지금 부산 시사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고조선은 우리 부산 역사와 관계없다. 물론 이것도 이제 시정되고 수정을 돼야 되겠지만 지금 그 부산 시사가 책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산 시사에서 왜 우리 고조선 역사를 다루지 않느냐?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답변은 우리 부산하고는 고조선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관여하지 마세요. 우리 부산 역사는 부산 역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각 우리 국사교과서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지만 각 지방에서 쓰고 있는 우리 각 역사서도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지금 안고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우리 단군 역사 이렇게 왜곡하고 축소하고 허구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밖에 나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청동기 전시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청동기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청동기 문화 전시회를 갔는데 그 우리 고조선을 설명하는 연포에 이 중국 사람이 만든 연포입니다. 고조선을 설명하는 연포에 우리 고조선 역사 개시연대를 그냥 물음표로 남겨놨어요. 고조선 역사 언제 시작한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C 2333년을 중국이 인정하지 않아줘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 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중국 학자가 우리 역사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물음표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것이 작년에 있었던 중국 국가박물관 청동기 전시회 때 썼던 한국 고대사 연표예요. 거기에는 고구려도 빠졌어요. 발해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역사가 밖에 나가 대접을 받으려면은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철저하게 식민사관 타파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 사대주의 타파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써야 제3국도 우리 역사를 인정해 주는데 우리 역사 내부에서 우리 학자들이 우리 교수들이 우리 역사를 고조선을 부정하고 그러는데 중국 학자들이 우리 고조선 역사를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물음표로 남겨놓는 거예요. 이건 창피스러운 거거든요. 고구려 역사 빼고 발해 역사 뺀 것도 문제지만 고조선의 개시연대를 물음표로 남겨놓은 이 역사, 이것은 우리한테는 아주 창피한 역사인 거죠. 이것은 결국 뭡니까? 해방 이후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지 못함에 따른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업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우리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역사에 대해서 고조선도 이렇게 우리 고조선의 건국연대를 물음표로 남겨놓고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우리 문헌에 보면은 단군 또 단군의 아들 부루 태자, 단군과 부루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군과 부루에 관한 우리 역사 이런 내용들이 전혀 교과서에 반영이 되지 않고 채택이 되지 않고 있죠. 한 가지 예로 단군 역사 중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단군의 아들 부루에 관한 얘기입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은 성균관 박사 출신인데요. 예, 단지 신채호 선생은 부루에 관해서 이제 아주 단군 역사도 조명했지만은 단군 왕검이 초대 단군이시고 두 번째 단군이 이제 부루죠. 부루 태자라고 그러는데 부루 두 번째 단군인데 부루의 서행, 그러니까 부루가 우리 이제 고조선에서 서남 쪽으로 이제 갔던 그 얘기를 이제 부루의 서행이라 그러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단군 고기에 따르면 단군 왕검은 아들 부루를 보내 하나라 우임금과 도산에서 만나도록 했다. 5월 춘추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 요임금 때에 9년 동안 홍수가 일어나니 순임금이 나중에 이제 우임금이 되죠. 우에게 그것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우는 8년간이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걱정하다가 그러니까 우가 어느 날 이 금간 옥첩이라는 이 신설을 얻게 되고 이것을 보고 물을 다스리는 이런 이치를 깨달아서 홍수를 막았다. 이에 그는 주신의 은덕을 잊지 못해 정전제를 실시하고 법률과 도량행을 제정했다. 이런 규절이 나와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춘추니까 우리가 쓴 책이 아니라 중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요임금 때도 구전 홍수가 있었고 또 우 때도 하우 때도 홍수가 있었는데 이 홍수를 다스리려는 소위 말해서 오행치수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 오행치수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가 이제 이 홍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단군이 그러한 어려운 것을 알고서 부루 태자를 보내죠. 그 부루 태자를 보내가지고 어디서 만났느냐? 이 도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우하고 만나죠. 그때는 이제 우는 임금이 아니었죠. 나중에 이제 홍수를 다스리고 우가 임금이 돼서 이제 하우씨가 된 건데 그전에는 그냥 벼슬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는 임금이 되기 전에 이 우한테 이제 소위 이제 금관옥첩이라는 이런 책을 줘서 오행의 치수법을 가르쳐 줬고 더불어서 고조선의 정전제 있죠. 정전제하고 또 법률과 도량행을 전해줘 가지고 우가
하나라 우가 정전제를 실시하고 뭐 도량형도 이렇게 제정을 했다. 이런 기록이 이제 우리 기록이 아니라 5월 춘추 책에 중국 책에 이게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서양 사람들은 뭐 이게 뭐 야사다 해가지고 뭐 이게 뭐 무시하는 것 같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단군 시대의 단군뿐만 아니라 아들 부르테자까지도 이렇게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중국에 전해줘서 오늘날 중국이 그 말하는 요순우가 이제 요순우탕 문무주공이라는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아무튼 이때 이제 부르테자가 이러한 책을 오행을 다스리는 오행 치수법을 전해줬고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그 오행 치수법을 일러줬을 뿐만 아니라 정전제도 같이 일러주고 또 법률과 도량형도 일러줘가지고 오늘날 중국이 우리 고조선을 모방해서 그러한 하나의 문화 문물이 이제 형성됐다. 이 얘기를 이제 5월 춘추가 해주는데 그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신의 은덕을 잊지 못했다 그래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주신은 숙신 또는 조선. 우리 조선을 중국 사람들은 조선이라고 쓰지 않고 주신이라고 써요. 주신 이렇게 이제 이게 주신이라고 썼는데요. 뭐 이 주신이라고 주신지덕 주신의 공덕을 은덕을 잊지 못했다는 규절이 이 5월 춘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록 이 5월 춘추가 야사 형태로 적었다 하더라도 감히 중국에서 그 당시에는 조선을 숙신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숙신의 그 은덕을 공덕을 잊지 못했다는 이 말 기록이 살아있는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뭐냐? 주신의 은덕이 뭐겠습니까? 그 당시 우의 입장에서 주신의 공덕이 뭡니까? 주신지덕, 주신의 공덕 뭡니까? 오행치수, 홍수를 다스리는 법을 일러준 거. 첫째, 두 번째, 이 정전제를 일러준 거. 세 번째, 도량형을 일러준 거. 요 문물을 고조선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어떤 역사적 사실이 없는 근거 없는 거라면 이렇게 중국 사람들의 그 자존심에 주신의 은덕을 잊지 못한다는 이 말을 하겠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말도 최소한으로 기록한 것이 주신지덕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 주신의 은덕을 잊지 못하겠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렇듯이 그 시대에 고조선의 동북아에서의 고조선의 위치는 요순우를 넘어서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한 분이 바로 부르태자였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 상고사에서 이렇게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우리는 단군이 신화냐 아니냐 이러한 쓸데없는 논쟁에 빠져 있는데 이 논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뭘 해야 됩니까? 실제 역사를 연구에 들어가야 돼요. 단군의 역사는 뭐냐? 부르의 역사는 뭐냐? 그 다음 우리 고조선은 어떻게 역사가 발전해 왔느냐? 어디까지 강역을 미쳤느냐? 어떻게 다스렸느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고조선이 소국이냐 대국이냐? 소고조선이냐 대고조선이냐? 단군이 신화냐 가짜냐 진짜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뭐냐? 단군은 허구의 신화가 아니다. 이 근거를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승희의 제왕운기에는 단군은 조선 지역에 운거하여 왕이 되었는데 이 신라입니다. 고구려입니다. 남부국조, 동북부여, 여와 맥은 모두 단군의 계승자, 후손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미 고려시대에 나온 제왕운기인데 이미 단군은 더 이상 우리가 신화로 보고 가짜로 보고 허구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제 구체적인 게 뭐냐면 고조선에는 8조 군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8조 군법이 있었다는 얘기는 국가를 형성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구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또 사람을 상해한 자는 공물로서 배상을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자속하려는 자는 돈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러한 것은 뭐 경제체제, 사회, 또 법률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고구려가 정상적인 국가로서 기능했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조선 역사 단군설을 그냥 가볍게 신화로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진실한 이제 단군 역사를 우리가 다시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 신화설리는 더 이상 우리 역사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고조선의 역사를 참된 역사로서 우리가 다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단군 신화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